안녕하세요. 저는 지우, 지민이 두 아들을 둔 엄마 한정아입니다. 지금 큰아이는 AIS에서 킨더부터 시작해서 6학년이고요. 둘째 아이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킨더 이제 한국으로 치면 킨더 첫 번째 해가 지나갔고요. 내년에 프랩으로 들어간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오게 된 이유는 보통은 남편분들 직업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제 직업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발령이 나서 2012년이니까 지금부터 9년 전이네요, 벌써. 2012년에 다 짐을 싸들고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었답니다. 일단 저희 아이가 3월 달에 싱가포르에 들어와서 이제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유치원들을 좀 다녀보도록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컬처샥이라고 할까요? 이제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사실 3살, 만으로 3살이 넘어서 지금 온 거라서 한국말도 완전히 잘하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영어나 뭐 중국어나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너무나 힘들어 하였고 몸으로 거부 반응도 나타났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여러 학교들을 돌아다녀 보다가 아이가 좀 편안하게 적응을 좀 하고 영어를 배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학교를 좀 찾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돌아다녀 보다가 그런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보다가 AIS에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싱가포르이 아무래도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뭐 시원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항상 덥고 또 항상 습하고 뭐 이런 날씨들도 물론 이제 문제이고 또 모든 것들 다 새로운 환경인데 이 환경들에서 아이들이 이걸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더욱이 한국에서 뭐 영어 학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혹은 학교에서 하는 영어 수업들을 통해서 영어에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실제로 모든 시간을 영어로 수업하는 그 수업에 적응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또 혹은 그 외 나머지 환경들을 좀 빨리 적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좀 친절하거나 혹은 좀 더 아이들을 잘 케어해줄 수 있는 학교들을 먼저 이렇게 찾아보는 것들, 그렇게 하는 곳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영어가 좀 편안하고 영어에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라면 그 학교에서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많은 액티비티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체육과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룹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학교들도 다 많은 것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학교들이 워낙 뭐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해봤던 것들 중에 재미있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아이스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각자 자기네 나라의 고유의 그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올해는 불행히도 코비드-19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게 되었지만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서로 아이들이랑 쉐어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닭강정을 계속 만들어 갔는데 심지어 친구들이 지우 치킨이라고 저희 아이들 이름을 따서 지우 치킨이라고 부르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솥대 만들기 하고 그다음에 윷놀이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직접 공수를 해와다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줬는데 아주 재미있어 하고 고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기분도 좋고 또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었습니다. 이 이제 질문을 들어보니까 아이의 그 첫날이 되게 생각이 나는데요. 2012년이니까 9년 전이죠. 네. 정확히 말하면 9월 달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되게 노심초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조그만 이제 유치원을 다니면서 조금 어려워했었다가
이제 학교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AIS의 첫날 얘가 울면 어떡하지? 하다가 중간에 나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했었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해서 못 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들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장소가 있어요. 그 카페테리아에서 아이가 수업이 다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기다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안심되고 다행이다라고 했었는데, 가장 그 AIS의 가장 큰 장점, 특히 그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그 선생님들의 태도나 혹은 애들을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얼른 그 무리에 아이들의 그 반에 적응해서 그 커뮤니티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 참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아이한테 뭐 그 친구를 하나 붙여주면서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도록 해준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이제 어떤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이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겠고 한국말을 실제로 몇 단어 배워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되게 중요한 팁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되게 환영받고 있고 또 잘 케어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되게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좋은 경험이 되는 게 또 AIS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이 사실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얘가 뭐 입이라도 뻥끗해야 뭐 친구를 만들고 할 텐데 이게 괜찮을까 했는데, 뭐 생각보다 친구들을 잘 사귀더라고요. 뭐 아직 어려서 꼭 말로 안 해도 사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선생님들이 버디라고 해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그 같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룹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주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도 잘 사귀게 되고, 뭐 그러면서 또 방과 후에도 집에 와서 놀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또 재밌게 지내기도 하고, 친구 사귀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둘째 아이는 사실 이제 학교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둘째 아이를 봤을 때는 일단 학교를 못 간다고 하는 게 가장 큰 협박이 될 만큼 학교 가는 걸 되게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들,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뭔가 같이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작은 아이는. 근데 큰 아이는 이제 6학년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조용한 아이예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사실은 그런 친구인데, 큰 아이가 사실 킨더부터 지금까지 다니면서 되게 많은 좋은 경험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아이들한테 자기가 뭐 잘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자기가 내가 한번 학교 반에 뭐 반장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서 실제로 반장을 해보기도 하고, 혹은 무슨 학교 위원회 같은 데에 가서 내가 뭔가 좀 더 학교를 할 수 있는 뭔가, 아니면 아이들과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참여를 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사실 되게 소극적이고 조용한 아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또 자기가 참여할 수 있을 만하다라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생기니까 이제 많은 활동들을 참여를 하면서 가장 그 부분이 되게 아이한테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아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고 좋다는 얘기를 종종 한답니다.